그럼 2026년 전망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2026년은 UAM 산업의 결정적인 해가 될 거예요. 조비는 상반기에 두바이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험 비행을 시작합니다. 왜 중동에서 먼저 하나요? 중동 국가들이 미래 교통수단 도입에 매우 적극적이거든요. 규제도 상대적으로 유연하고요. 그럼 검증 과정으로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2026년 하반기나 2027년 초에 FAA 인증이 나오면 미국 내 본격적인 상업 운행이 시작될 거예요. 그럼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터형의 기술주 톱파보기 미나 PD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투자 인사이트를 위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형입니다. 오늘은 2026년 주목해야 할 유망 섹터 중 하나인 UAM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볼 거예요. 아, 도심 항공 모빌리티요? 우리가 예전에 다뤘던 하늘을 나는 택시 얘기죠? 맞아요. 예전엔 미래 기술로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2026, 2027년 본격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서 투자 관점에서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러고 보니 증권 전문가들이 2026년 유망 섹터로 우주, 항공, 로봇을 꼽더라고요. UAM도 거기 포함되나요? 정확히 항공 섹터의 핵심이 바로 UAM이에요. 전통 항공사들의 성장이 정체된 반면 UAM은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시장이라니 규모가 얼마나 되는데요? 모건 스탠리 추정으로는 2040년까지 글로벌 UAM 시장이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와, 2천조 원이요? 그런데 왜 하필 2026년이 중요한 건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 FAA 인증이 2026년, 2027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둘째, 실제 상업 운행이 시작되는 원년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이 투자 타이밍을 고민할 시점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장의 양대 선두주자인 조비 에이비에이션과 아처 에이비에이션을 집중 분석해 볼 거예요. 조비랑 아처요. 두 회사 모두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곳들인데 최근 상황이 많이 달라졌나요?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FAA 인증 진행 상황, 파트너십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요금 정책이 공개되면서 투자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오늘 정말 중요한 업데이트가 될 것 같네요. 네, 특히 투자 리스크 부분도 솔직하게 다룰 거예요.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잠깐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매주 미국 기술주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시작하죠. 먼저 왜 2026년이 UAM 투자의 중요한 시점인지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2026년을 UAM의 상용화 원년으로 보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FAA 인증 일정이 구체화되고 있어요. 조비가 거의 인증 막바지 단계라고 들었는데요. 네, 조비는 이미 Type Inspection Authorization 단계까지 왔어요. Type Certification 획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받고 있고요. 그럼 언제쯤 인증이 나올까요? 2026년 하반기에서 2027년 초 사이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게 업계 전체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예요. 조비가 인증을 받으면 다른 회사들도 빨라지겠네요. 정확해요. 선례가 생기면 규제 프로세스가 명확해지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실제 시험 운행이 본격화된다는 점입니다. 어디서 시험 운행을 하나요? 조비는 2026년 상반기 두바이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험 비행을 예정하고 있어요. 아처는 뉴욕과 LA에서 시범 서비스를 준비 중이고요. 중동과 미국 대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거네요. 네, 세 번째 이유는 대형 파트너십들이 실행 단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조비는 토요타와 아처는 유나이티드 항공과의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어요. 유나이티드 항공이요? 항공사가 왜 UAM에 관심을 갖는 거죠? 공항 셔틀 서비스로 활용하려는 거예요. 시내에서 공항까지 1시간 걸리는 거리를 7분으로 단축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항공사 입장에서도 고객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실제로 유나이티드는 아처의 기체를 10억 달러어치 선주문했어요. 이게 업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이에요. 10억 달러요? 그 정도면 진짜 진심이네요. 네, 그래서 2026년이 중요한 거예요. 더 이상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가 시작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럼 이제 조비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최근 어떤 움직임이 있었나요? 조비는 최근 블레이드라는 뉴욕, 영국의 헬리콥터 여객 사업부를 인수했어요. 그리고 블레이드 커뮤터 패스라는 통근권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아, 기존 헬리콥터 고객들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네요? 정확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슈가 드러났어요. 바로 요금 정책인데요. 얼마예요? 생각보다 비싼가요? 광고는 월 $1,000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편도당 최소 125달러의 추가 요금이 붙어요. 그럼 실제 비용은 얼마죠? 주 5일 출퇴근을 한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총 6,000달러가 나와요. 회당 150달러 수준이죠. 6,000달러요? 한 달에 800만 원이 넘네요. 네, 참고로 뉴욕의 자동차 연간 통근 비용이 6,000달러 정도예요. 조비는 한 달에 그 금액이 드는 거죠. 그럼 누가 이용하나요? 정말 부자들만 타겠는데요? 바로 그게 큰 문제예요. 대중상용화 경로가 불확실하다는 거죠. 이 가격으로는 럭셔리 교통수단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버 블랙이나 개인 헬리콥터 같은 포지션이 되는 건가요? 맞아요.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향후 eVTOL 운영 비용이 좌석당 편도 165달러, 양방향으로는 82.5달러 정도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지만요. 그럼 지금보다 절반 정도로 떨어진다는 거네요? 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비싼 편이에요.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헬리콥터는 편당 1,400달러, 좌석당 350달러 수준의 비용이 들거든요. 그럼 지금 요금으로는 수익이 안 나는 건가요? 정확해요. 좌석당 150달러 받는데 비용이 350달러면 적자죠. 그래서 블레이드 커뮤터 패스만으로는 단기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고 봐요. 실적은 어떤가요? 아직 본격적인 매출은 없어요. 2025년 3분기 연환산 매출이 9,028만 달러 수준이고 조정 EBITDA 마진이 마이너스 588%예요. 마이너스 588%요? 엄청난 적자네요. 네, 분기마다 약 1억 3,276만 달러씩 현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다행히 순현금 보유액이 9억 7,812만 달러 있어서요. 그럼 몇 분기는 버틸 수 있겠네요? 계산상으로는 7, 8분기 정도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엔 추가 유상증자가 불가피할 거예요. 유상증자요? 그럼 주식이 희석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실제로 발행 주식 수가 전년 대비 21.5%나 증가했어요. 8억 8,445만 주로 늘어났죠.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손해네요. 네, 이게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중요한 리스크 포인트입니다. 그럼 아처는 어떤가요? 조비와 어떻게 다른가요? 아처는 조비보다 2년 늦게 설립됐지만 더 공격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특히 파트너십 측면에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파트너십들이 있나요? 가장 큰 건 유나이티드 항공이에요. 10억 달러 규모의 선주문 계약을 맺었고 공항 셔틀 서비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0억 달러 선주문이요? 그럼 매출이 거의 보장된 거네요? 일단 계약은 맺었지만 실제 납품과 매출 인식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FAA 인증이 나와야 하거든요. 인증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조비보다는 조금 뒤처져 있어요. 하지만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다른 파트너십은 없나요? 미 군군과도 계약을 맺었어요. 군용 수직 이착륙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죠. 군용으로도 쓰이는 거네요? 네, 이게 아처의 강점이에요. 민간과 군용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고 있거든요. 제조 파트너는 어떤가요? 스텔란티스가 대주주예요. 크라이슬러, 지프, 피아트를 소유한 글로벌 자동차 회사죠. 조비의 토요타처럼 든든한 백이 있네요. 맞아요. 대량 생산 역량은 두 회사 모두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적은 어떤가요? 아처도 아직 본격적인 매출은 없어요. 하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조비보다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차이 나는데요? 2027년 예상 매출 기준 EV 퍼 매출 배수가 15.21배예요. 조비는 60.90배거든요. 조비가 4배나 비싸게 거래되네요. 네, 조비의 선두주자 프리미엄이 반영된 거죠. FAA 인질에서 앞서 있고 기술력도 인정받고 있으니까요. 그럼 밸류에이션만 보면 아처가 더 매력적인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조비가 비싼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처도 계속 현금을 소진하고 있어서 유상증자가 불가피할 거예요. 그럼 2026년 전망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2026년은 UAM 산업의 결정적인 해가 될 거예요. 조비는 상반기에 두바이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험 비행을 시작합니다. 왜 중동에서 먼저 하나요? 중동 국가들이 미래 교통수단 도입에 매우 적극적이거든요. 규제도 상대적으로 유연하고요. 그럼 검증 과정으로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2026년 하반기나 2027년 초에 FAA 인증이 나오면 미국 내 본격적인 상업 운행이 시작될 거예요. 그럼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투자자들이 매우 신중해야 해요. 몇 가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있거든요. 어떤 건가요? 첫째, 밸류에이션이 극도로 비싸다는 점입니다. 조비의 현재 기업 가치가 126억 1천만 달러인데 2027년 예상 매출은 2억 706만 달러밖에 안 돼요. 60배나 비싸게 거래되는 거네요. 네, 항공업계 중간값이 2.25배인 걸 감안하면 엄청나게 높은 거죠. 보잉이 2.11배, 에어버스가 2.08배예요. 그럼 거품이 있다는 얘기네요. 성장주 프리미엄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하게 높은 편이에요. 둘째 체크 포인트는 현금 소진 속도와 유상증자입니다. 계속 주식을 발행한다는 거죠? 네, 컨센서스 추정으로는 2030년까지도 흑자 전환이 어려워요. 그동안 계속 자금 조달이 필요한 거죠. 기존 주주 지분이 계속 희석되겠네요. 정확해요. 셋째는 높은 공매도 비율입니다. 조비의 공매도 비율이 6.89%나 돼요. 그게 왜 문제인가요? 많은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물론 공매도 세력이 틀릴 수도 있지만 리스크 신호로 봐야 해요.
변동성도 크겠네요. 맞아요. 넷째는 대중화 경로의 불확실성이에요. 요금이 너무 비싸서 시장 확대가 제한적일 수 있거든요. 한 달 800만 원이면 정말 부자들만 타겠죠. 네, 그래서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보유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보유 의견이요?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는 건가요? 네, 현재는 안전 마진이 없다는 거죠. 주가가 적정 가치보다 충분히 싸지 않아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는 의미예요. 그럼 지금 투자하기엔 위험하다는 얘기네요? 섣부른 투자는 피하는 게 좋아요. 다섯째는 상용화 초기 단계의 불확실성입니다. 아직 검증이 안 됐다는 거죠? 네, 기술적 안정성, 운영 효율성, 실제 수요 등이 모두 검증되어야 해요. 사고가 한 번이라도 나면 산업 전체가 타격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몇 가지 전략을 제시하자면 첫째는 관망입니다. FAA 인증이 나오고 실제 운영 실적을 확인한 후 투자하는 게 더 안전해요. 섣부른 진입을 피하라는 거네요. 네. 둘째는 만약 지금 투자한다면 극소액으로만 하라는 거예요. 포트폴리오의 5% 이내로요. 고위험 고수익 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정확해요. 셋째는 장기 관점을 가져야 해요. 최소 5년은 기다릴 각오를 해야 합니다. 단기 트레이딩은 위험하겠네요. 매우 위험해요. 변동성이 극심하거든요. 넷째는 분산 투자예요. 조비와 아처 중 하나만 선택하기보다는 둘 다 소액씩 투자하는 게 나아요.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다섯째는 VTOL 기술이 상품화될 때 시장 심리가 정상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지금은 미래 기대감으로 밸류에이션이 높지만 실제 상용화되면 현실적인 수익성으로 평가받게 될 거예요. 그럼 오히려 주가가 조정받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선 관망이 더 신중한 선택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의 핵심은 5가지입니다. 첫째, 2026년은 UAM 상용화 원년으로 FAA 인증과 실제 운영이 시작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시점이네요. 둘째, 조비는 FAA 인증 선두주자이지만 높은 요금으로 인한 대중화 어려움과 극도로 비싼 밸류에이션이 부담입니다. 60배 프리미엄이 붙어 있죠. 셋째, 아처는 유나이티드 파트너십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지만 역시 수익성 확보는 불투명하고 지속적인 현금 소진이 예상됩니다. 두 회사 모두 아직 돈을 못 벌고 있어요. 넷째, 지속적인 유상증자, 높은 공매도 비율, 기술 리스크 등으로 안전마진이 미미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섣부른 진입은 위험하다는 거죠. 다섯째, 현재로선 관망이 더 신중한 선택이며 투자하더라도 극소액 장기 투자로 접근하고 FAA 인증 후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UAM은 미래 유망 섹터지만 지금 당장 투자하긴 이르다는 결론이네요. 정확합니다. 혁신적인 기술이지만 아직 검증 단계이고 변동성과 리스크가 매우 큰 투자처예요.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데이터형.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유익한 기술주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형의 기술주 톱퍼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데이터야 말해줘 숨겨진 비밀을 밝혀줘